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민의 주식뉴스공장 12월 26일 배당락 포함해서 2017년도 매매 거래 일수로는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오늘까지만 매수가 진행되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내일부터는 배당락이 된다는 거. 이 의미 부분들은 역으로 최근에 그 매도세 강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던 코스닥이든 코스피 다 마찬가지로 양도 차익, 양도세 부과 관련된 대주주 기준 부분들의 거래 기준이 되는 일자가 오늘까지라는 거. 역으로 내일부터 이 부분들이 일부는 풀린다. 그래서 그 기준 부분들을 벗어난 분들은 역으로 2007년도 이후에 보니까 코스닥 배당락 이후에 평균 5거래일 동안 평균적으로 한 5% 정도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됐던 평균 데이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보시면 지난달부터 지금 한 달 정도 11월 20일 정도부터 현재 지난주까지 그 자금의 이동 부분들 보면 국내 주식형 펀드 쪽으로 한 2조 4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 3주 정도부터 기관들이 달라지고 있다. 매수세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그리고 올해 말까지 그 세금 혜택 부분들이 있는 해외 주식형 쪽에도 한 7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반대로 보시면 채권형 펀드 있죠. 채권형 펀드가 한 달 사이에 한 5조 6조 정도 줄어들었어요. 7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계속 좀 드렸죠. 그레이트 로테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채권형 펀드, 채권형 자금이 주식형으로 들어오면서 자금의 선순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코멘트를 했는데 자금상으로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코스닥 배당락 이후에 5거래일 동안 평균 2007년도 이후에 5%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됐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CI 지수라든지 신흥지수 부분들은 한 0.8% 정도대의 반등 부분들이 좀 나왔고 다우지수라든지 이 부분은 약간 혼조세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볼 부분들이 유럽 지역에서 카탈루나, 스페인의 카탈루나다가 분리주의 정당이 과반수를 넘어오는 소식에 유럽,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은행주들이 하락 부분들을 주도했다라는 얘기. 이건 뭐 그 지정학적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일단 그 정도 체크해 놓으시고 세제 개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채한도 협상 부분들 단기적으로 일단 임시방편으로 넘겨놨죠. 그리고서 이제 내년 1월달 같은 2018년도에는 미국이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중간선거 전까지 우리가 이제 아베노믹스와 비슷하게 아마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쪽으로 좀 보여줄 거예요. 그게 아마 인프라 건설 관련된 대체 법안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으쌰으쌰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얘기 첫 번째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말 그 쉬는 휴장일 동안에 어제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봐요. 그 향후에 우리나라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13개 분야에 한 1조 5천억 정도, 그 다음에 뭐 일자리 창출 부분들이죠. 혁신 성장 동력을 선정해가지고 올해 1조, 그 다음 5년 동안 거의 한 8조 원 정도 투자 부분들 진행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자율주행,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의료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관련된 이런 분야에 향후 5년 동안 한 8조 원 정도 투자 부분들을 진행하기로 이제 결정이 났다라는 거. 이거와 맞물려서 오늘 이제 26일입니다. 하반 마지막 주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정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디플 중국 공장 승인 관련된 투자 승인 관련된 부분들이 첫 번째 진행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 성장, 뭐 AI, 드론, 인공지능, 지능형 인프라,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아까 말씀을 드렸고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 여기 한 8조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 두시고 현대차가 2018년도부터 모든 신차에 커넥티비티를 탑재를 합니다. 주말에 여러분들 현대차 CES에서 뭐뭐 바뀌고 현대모비스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현대차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렸는데 2018년도부터 모든 신차의 커넥티비티를 탑재를 해서 커넥티비티를 탑재를 한다는 얘기 먼저 좀 드리고 부가적으로 오늘 관련 종목군들이 아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체크를 해놓고 별도로 추가적인 내용 부분도 추후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신작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올해 11월 달부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소리 소문 없이 게임주가 올라간다. 올해 2018년도에 여러분들 소리 없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두 가지 섹터를 첫 번째 얘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 신라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바이오테크놀로지 관련된 부분 얘기 드렸고, 두 번째 이제 11월 달부터 게임주 관련된 부분들이 소리 소문 없이 신고가 파동 부분도 올라가고 있다는 코멘트 드렸는데, 게임빌이 로얄 블레이드라는 차별화 콘텐츠로 잘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 그래서 내년 초에 1월 초에 이제 본격 퍼블리싱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다수의 1분기 내에도 MMOR 1, 2분기 한 2개 정도 또 추가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 놓으시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우리가 3020 프로젝트로 3020 계획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를 현재 한 20%대까지 올리려고 하는 계획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도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도 지금 거의 이제 $15를 넘어서고 있어요. 손익분기점 부분들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OCI라는 이런 부분. 그래서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런 내용들의 기반되는 부분이 이렇게 그 시장 자체 자금이 활성화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주식형 펀드 쪽으로 2조 원 정도 돈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기관 투자가들 성향 자체가 이런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좋아해요. 개인 투자자들하고 약간 비슷해가지고, 물론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가니까 이제 실적 베이스 비반 자체에 있는 종목군들의 성향이 플러스 알파로 모멘텀까지 되면 이게 뭐 시총 자체도 된다 하면 여기 이제 가속도 부분들이 좀 붙는 부분이 없잖아 좀 있죠. 그런데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2조 원 정도 총알이 좀 생겼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까지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했죠. 올해 거의 한 5조 원 정도 가까이 이상 매도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곡간이 많이 비었습니다. 대형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곡간도 많이 비었고, 중형주 쪽, 코스닥 쪽도 보면 시총이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에 있으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고가를 채우는 역할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라든지 중형주 쪽,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계속적인 관심권을 두셔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이번 주에 코스닥 활성화 내일 정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 1차적으로 주말장에 코멘트를 좀 드렸었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제 발표됐던 그 혁신성장 주력 먹거리 거기에 섹터, 지난번 여기하고 계속적으로 연관성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죠. 그리고 아마 내일 정도 해가지고 해커톤, 우리나라는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진행할 때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뭐 서류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그냥 풀어놓고 큰 틀에서 그 가이드라인만 지키면 되는데, 그런 쪽으로 네거티브 쪽으로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지금 타피하기 위해서 아마 지난주 주말에 1박 2일인가 해가지고 강원도 쪽에서 이 해커톤 계속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풀어갈 건가를 4차 산업혁명위원회 특위에서 아마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관련된 내용이 아마 그것도 제가 알기로 내일 정도 나오지 않을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의료 쪽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부분들을 오픈을 하면서 뭔가 계속 풀어주고 있어요. 먹거리 쪽에서 그 자동차 전장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전, 여기에 이제 연결되는 IoT도 중요하지만 인체, 유전자 진단이라든지 의료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가 잘해요. 더 빨리 나가야 돼요. 막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풀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기업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쪽으로 가가지고 뭐 원격 진료도 괜찮아요. 뭐 프랑스 쪽에서 보면 그 우리나라는 그 뭡니까, 대학병원 쪽에서만 상당히 의료 그 기술 자체가 많이 쏠려 있는 상태인데, 뭐 일반 병원들도 보면 의료 기술진의 실력 자체가 상당히 좋죠. 국내에 머물 필요 없어요. 해외 쪽 가가지고 뭐 검진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부분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진출을 해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막 이번에 해커톤에서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들고, 주말에 나온 내용 중에 보면
이것도 별도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중국의 1대1로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발표를 했어요. 1대1로 같은 경우는 AIB를 하고 있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은행 쪽에서 AIB 말고 이름인 ADB인가요? 아시아개발은행가 있을까요? 그걸 하면서 예전에 이제 왜 동남아시아라든 이쪽에 자금 지원해주면서 자기들 상품 판매하는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일본이 1대1로 쪽으로 손을 내민다는 의미 부분들은 이쪽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서 일본의 협력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좀 드렸었죠. 사드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될 때 중국이 자기 자체적으로만으로 절대 진행할 수가 없어요.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윤곽 플랜 해가지고 유럽 쪽에서도 많은 자금 부분들이 투입이 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 이제 더 이상 자기 자본을 투자하는 부분도 없잖아요. 지금 채권 발행을 통해 가지고 1대1로 부분들의 가속화, 그 다음에 증진지 프로젝트라든지 흉안지구 프로젝트 부분도 같이 얘기 드렸었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속 뭡니까? 다른 투자 수단 부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그러한 모색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번 주는 배당락 이후에 첫 번째로 배당락 이후에 코스닥 쪽에서 자금의 이동 부분들이 평균 5% 정도 상승 부분들이 진행됐다라는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채우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하락 부분들이 총상적으로 종목군들이 10에서 한 20% 정도, 15% 전후의 하락 부분들이 좀 수급에 꼬임으로써 약간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어요. 반등 부분들에서 우리가 공매도가 나왔을 때 쇼크브레이크 나오면 반등의 폭 부분도 상당히 빠르게 나오죠. 그런 케이스의 연장선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역발상으로 저가 매수 부분도 선발대 계속 보내는 부분하고 코스닥 활성화 대책 관련된 부분도 그다음에 신년효과, CS 관련된 부분들의 기대감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12월 26일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